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월드컵 32강 실패 빡침을 달래기 위한 방송. 인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 인사를 하는데, 시작 인사할 때부터, 인트로 인사할 때부터 멘붕이, 너무 빡치네요, 진짜. 이 월드컵이, 전 세계인의 축제죠. 그리고 비단, 그죠. 전 세계인의 축제죠. 전 세계 속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한국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축구를 아주 즐겨보는 축구 매니아들, 코어 팬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축구나 K리그를 즐겨보지 않더라도,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 월드컵이란 거의 어떤 상징? 존재감은 남다르죠. 그래서 평소에 축구를 그렇게 즐겨보지 않던 팬들도 이 월드컵 경기를 할 때는 다들 축구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고 약간 축구 이상의 어떤 국가 대항전의 느낌이죠. 그래서 다들 나라의 위상을 생각하거나 혹은 다들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동료가 돼서 의미 부여를 하고 이제 응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번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축구에 대한 엄청난 코어 팬은 아니지만 소위 뭐 해외 축구 리그를 챙겨 본다거나 뭐 K리그를 챙겨 본다거나 경기장에 가서 본다거나 뭐 이런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대 경기는 되도록이면 보려고 하고 유명한 선수들에게 관심은 있고 뭐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워낙 홍명보 감독 선임 때부터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 그때 많이 노출이 됐고 다양한 그런 축구협회의 어떤 카르텔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국정감사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회에 나가서 정몽규 회장도 출석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저희 회사분이랑 카톡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대한민국이 32강에 진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요행이었다. 뭐 결과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네요. 다른 나라 해주어. 저희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한테 패배를 하고 9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있었죠. 그 중에서 3개만 달성을 하면 저희가 이제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간단하게 9개를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호주가 파라과이를 잡는다. 두 번째, 독일이 에콰도르를 이긴다. 세 번째, 일본이 스웨덴을 2골차 이상으로 이긴다. 네 번째, 이집트가 이란을 이긴다.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긴다. 세네갈이 이라크에 비기거나 한 골차 승리. 오스트리아가 알제리를 이긴다. 콩고가 우즈벡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기거나 비기거나 우즈벡이 이기거나 비기거나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긴다. 이렇게 9가지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긴다. 하나만 성공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콩고가 우즈벡을 못 이긴다. 여기서 이제 콩고가 2대1인가 3대1로 경기를 끝내면서
이거를 끝으로 오스트리아가 알제리를 이긴다 만다에 대한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이제 이 9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었죠. 따지게 되었고 그렇게 다른 나라의 이 9가지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 좀 해줘 소위 해줘 축구죠. 해줘 축구. 남아공 약체라는 남아공한테 패배를 하고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그 결과는 역시나 32강 실패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나 모든 일은 순리대로 돌아간다. 그저 요행을 바랬던 것뿐이다. 홍명보 선임 문제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니었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독한 축구협회 카르텔은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한국 축구는 망했구나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 선수들의 죄는 거지 같은 나라에 태어난 것뿐이다. 남은 이제 볼만한 아주 볼만한 32강부터는 이제 좀 재미나게 즐겨야겠다. 한국이 썩은 축구에 절여진 눈을 좀 정화를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해서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썩은 축구 선수들이 썩었나요? 아니죠. 감독이 썩었고 축구협회 카르텔이 썩었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시작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16강 진출이 목표였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피파에서 월드컵을 48팀을 붙여가지고 그 중에 32강을 보내는 걸로 이제 바꿨죠. 바꾸고 이게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핏 듣기로는 이제 중국이 계속 진출을 못하니까 이제 중국 진출을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꿨는데 중국이 이번에도 진출을 못했죠.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게 또 피파 카르텔과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이 아무래도 빅머니니까 다 돈과 관련된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16강 진출이 목표여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32강 진출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이미 뭐 낌새는 보였던 것 같고 저희가 특히나 이번 저희 이 A조가 꿀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많이 아쉽고 저희가 세 경기를 보아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감독의 무능을 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화가 나고 뭐라 될까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냐면 축구를 못한 것도 화가 나긴 하고 그리고 저희는 축구 자체가 예전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전자의 입장에서 항상 치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서 16강 진출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투지와 이런 것들이 한국 선수들의 DNA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지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근데 그 투지를 보여주지 못한 원인이 감독의 무능과 무전술과에 기인했다는 것에서 화가 너무 나고, 그 투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작전의 변화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좀 분노가 차고요. 경기에서 특히나 마지막 남아공중에서는 그게 보였죠. 선수들이 감독이 그렇게 작전을 짜서 판을 짜놨기 때문에 거기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수들이 하고 싶어도. 예. 그 전술 안에서 선수들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메이션과 이런 거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경기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막 땅을 막 주먹으로 막
내리치면서 막 분노를 표출했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중간에 교체되고 들어가면서 항의 표시를 했던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선수들은 그런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감독의 문제고, 아무튼 그것과 더해서 제가 더 화가 난 거는 이 4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소중한 기회에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다 쏟아내고 뽐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선수들이 너무나 무력하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 끝났다라는, 이 선수들이 그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고, 특히나 이 무대는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자신의 축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좀 넓혀갈 수 있는, 더 나은 무대로도 갈 수 있고, 수많은 여러 세계적인 그 축구 팀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기회의 장에서 그거를 뭐랄까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아주 독단적이고 뭐라 해야 될까요, 융통성 없고 이 답답한 이 감독 한 명 때문에 이 선수들의 커리어가 망쳤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 지도자와 리더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 한 사람의 무능이, 그러니까 다 감독 탓입니다. 뭐 말로만 뭐 헛소리하고 자빠졌던데 제가 슬 이제 빡쳐가지고 좀 이제 단어가 좀 격해질 것 같긴 한데, 뭐랄까요. 아무튼 이 한 명의 무능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구나. 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빡이 많이 칩니다. 너무 화가 나고, 계약이 내년 초에 있는 아시안컵 경기 때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명보가. 근데 제 생각은 자진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절대 자진 사퇴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자진 사퇴하면 남은 연봉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축구협회에서 강제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강제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남은 연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약금을 받는 거죠. 남은 연봉이 곧 위약금인데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다 감독 책임이라고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요.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을 거고, 뭐 그때 한참 감독 선임으로 시끄러울 때 뭐 무슨 마치 지가 뭔가 된 것 마냥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뭐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 XX를 하던데, 나를 버렸습니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축구를 위해서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나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지키시고 그 자진 사퇴를 하시면 그렇게 스스로를 버리시면 됩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렇게 본인을 감독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시면서 버리시면 됩니다. 예. 스스로 버리시고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홍명보 씨. 2002년 월드컵 때의 주역이 된 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그때로 끝난 거고, 감독으로서 능력이 없고 무능하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아직까지 2002년에 살지 마시고요. 다른 2002년 멤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본인 그 카르텔과 돈과 본인의 권력과 꽉 쥐고 놓지 못하고 계시는데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좋게만 해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꺼져. 꺼지라고. 꺼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뭐 제가 녹음을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뭐 내일 월요일 날 입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선수들은 각자 자기 팀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 같고
같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국내 선수들은 잘 모르겠네요. 예상으로는 사람들이 없는 뭐 새벽 시간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축구 팬들이 얼마나 나와가지고 또 성토를 할지. 본인이 저지른 똥은 본인이 그대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뭐 한국 축구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래도 월드컵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도 뭐 엄청 잘 알진 못하지만 뭐 프랑스의 음바페라든지 아직까지 죽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죽지 않은 정도가 뭡니까? 아직까지 신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메시.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케인 선수.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번에 월드컵 진출한 노르웨이의 홀란드 선수. 이런 어마어마한 또 스페인의 야민 갑자기 뭐지? 아민 야말 라민 야말 라민 야말 라민 야말 맞지? 아민 야말이야. 라민 야말 맞습니다. 헷갈리네 이름이.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어요. 라민 야말은 스페인 선수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입니다 아직.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메시 후계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날강두 씨 호날두 형 그 포르투갈에 또 한물 갔다 이랬는데 최근에 또 몇 골 넣었죠. 그래서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 또 지켜볼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안구정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썩은 축구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눈 좀 씻으시고 눈 세척 좀 하시고 안연고 좀 넣으시는 경기를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재미난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일본이 이번에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32강에서 일본이 대진운이 없어서 브라질이랑 만나게 됐어요. 브라질도 뭐 비니시우스라든지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있고 브라질이 이미 막 손꼽히는 우승 후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강팀이고 그래 32강에서 이 일본과 브라질전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많은 축구 팬들이 우리도 떨어졌는데 일본 너네도 떨어져 하고 저희 나라에 워낙 일본과의 그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일본 싫긴 한데 저는 이 굉장히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어차피 망할 거 확 망해라 저는 이런 주의기 때문에 약간 저도 이게 꼬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저의 어떤 꼬인 면인데 망할 거면 쌍망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주의거든요. 일본이 저는 브라질 잡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빡친 이 한국 축구 이 상황에 불을 더 지펴가지고 한국 축협 카르텔 싹 다 몰아내고 재건을 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돼요. 예. 일본은 정말 수십 년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각종 유소년 시스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와서 일본은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하고 싶어라는 게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만들어 와서 지금 이 실력을 갖추었고 세계대회 무대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먹구구 시기였고 2002년의 영광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영광에 취한 그 2002년 월드컵의 주역들이 자기 세상과 자기 카르텔을 만들고 권력에 취해버렸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건가요? 권력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제가 읽은 그 행동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미국의 그 뇌과학자 그런 얘기를 했죠. 권력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면 전두엽이 살살 녹는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전두엽이 살살 녹았다. 그 권력을 주지하는 박지성이나 뭐 이영표나 뭐 이런 몇몇 선수들 정도가 있지. 카르텔 바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을 하고 이런 존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뭐 이거는 비하가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전두엽이 살살 녹으신 거 아닌가. 전두엽 쪽이 굉장히 쪼그라드신 게 아닌가. 뇌의 주름이. 그런 생각도 한편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나가시라. 그리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그 카르텔에 끼지 못해서 기회를 못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라. 나가셔서 2002년 과거의 영광 파먹으면서 조용히 요양하시면서 사시라. 축구계 얼씬하지 마시고요. 월드컵에서 2002년 하이라이트 모음집 돌려보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비아냥입니다. 좀 나쁘게 들려도 빡친 마음에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저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브라질 밟고 올라가라 일본. 더 높게 올라가라. 더 높게 올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월드컵은 살짝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저번 요 바로 직전에 에피소드가 역류성 식도염이었죠? 아니구나. 6.3 지방선거 개표 사무원 후기였네요. 이제 전전 에피소드에 역류성, 너희가 역류성 후두염을 아느냐 하면서 이제 저의, 어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증상, 이 질병에 대해서 역류성 후두염도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신체적 어떤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살짝 업데이트를 하자면 여전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회복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식습관 잘 챙기시고 하시는데 제가 한 달간 제가 그 처음에 갔던 이비인후과에서 한 달간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이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단순 식도염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위 자체에 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받았던 그 약 봉투를 가지고 제가 내과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가 한 제 나이 또래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약봉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딱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올드 드럭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드 드럭. 이게 좀 오래된 약이라는 거죠. 나온 지가. 근데 또 이게 뭐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긴 한데 요즘은 이거 말고도 좋은 약이 많이 좀 나와 있는 편이라 굳이 이걸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또 그 의사 이전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가 약간 그 정신과 약도 아주 소량 아주 약한 용량으로 써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재미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위 속쓰림이나 이런 것들의 통증을 느끼는 이제 뇌 부위가 있잖아요. 통증은 이제 뇌가 느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이완시키면서 약간 항불안제 종류인데 통증을 좀 감소시키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대요. 있는데 이번에 내과에서 그걸 보더니 약간 깜짝 놀라면서 어우 이거를 한 달 동안 쓰셨어요? 라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는 오래 쓰시면 나중에 이 약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실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먹으면 잠 많이 오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잠이 많이 오고 약간의 잠이 오는데 약간 뇌 기능이 조금 약간 사람이 좀 멍해지는 이런 기운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 처방받아서 먹을 때 절대 먹고 운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처방했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한 달을 먹었는데
이번 내과 갔는데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 빼드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써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의사의 뉘앙스는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수면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렇다면 네, 그냥 뭐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 없어도 잠은 잘 잘 것 같아서 빼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빼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빼고 그리고 선생님이 요번에 좀 최근에 나온 최근의 약으로 좀 써드릴게요 하면서 그전 약은 하루에 2번 먹었는데 이번 약은 한 번만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도 괄약근을 아마 꽉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자신감 넘치게. 의사분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말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던데. 예, 안녕하세요. 보통 가면 의사 보통 흰 가운을 많이 입고 계시는데 그 폴로 그 랄프 로렌 폴로에서 나온 그 파란색 그 폴로 티 아시죠? 피케 셔츠 그 짧은 걸 입으셨는데 헬스를 하시는지 이두가 빵빵하셔가지고 누가 보면 약간 헬스 트레이너처럼 안녕하세요. 그래서 약간 좀 좋게 표현하면 시원시원하고 약간 좀 건들건들 이렇게 하시는데 보자마자 이건 올드 드럭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빵 터졌는데 약간 힙합 올드 스쿨 약간 이런 느낌처럼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웃겼습니다. 의사가 좀 제 나이 또래 저보다 한두 살 어리나 그 정도의 젊은 의사인데 좀 말투도 좀 시원시원하고 좀 웃기더라고요. 의사 바이브가 아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쓰시면 식도 괄약근 한번 꽉 쪼아줄 겁니다. 이러면서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되고 이러면서 그러셔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약 효과는 좋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전에 처방받은 것보다 약 효과는 좋은데 여전히 약을 먹고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약을 먹고 몇 시간 동안은 좋은데 약효가 떨어지면 또 약간 쓰리고 하잖아요. 그건 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금방 좋아하진 않는데 의사가 한 달치를 또 처방을 해줬거든요. 근데 2주 정도 먹고 좋아지면 나머지 2주치는 안 먹고 버리셔도 되고 근데 그래도 안 좋다 싶으면 한 달분 다 드시는데 한 달을 다 먹고도 여전히 좀 안 좋다 하면 그때는 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까지 안 가기를 좀 바라는데 모르겠네요. 저도 한참 안 좋으니까 저도 약간 건강염려증 이런 게 조금 있어서 불안도가 저도 높은 사람이라는 거는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시는 분도 아실 텐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이제 한번 병에 대해 찾아보면 그것만 막 쫙 도배해주잖아요. 뭐 EBS 명의부터 뭐 KBS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각종 유튜버들 의사들 나온 거 막 하는데 뭐 식도염 하나 찾아봤는데 이미 벌써 뭐 유튜브 알고리즘은 끝까지 갔어. 위암부터 식도암 뭐 각종 암 관련된 걸 쫙 가는 거야. 그거 보면 아시죠 여러분? 더 불안해져 사람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돼. 싹 다 지우고 관심 없음 하면서 이제 알고리즘이 날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알고리즘에 보니까 뭐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 달치를 먹어도 증상이 많이 안 좋아지면 뭐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좀 받아보고 위내시경도 받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 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나중에 뭐 잘 안 좋아지면 뭐 내시경 받지 뭐. 내시경 맞고 어디가 안 좋다 하면 또 치료를 하겠지. 그래서 약을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뭐 그러려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좀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후두염이라는 게 계속 신경 쓰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아지거든요. 나을 것도 빨리 안 낫고. 그래서 이건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려고 좀 마음가짐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목의 이물감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약의 효과가 있어서 위 괄약근을 꽉 잘 쪼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잘 쪼아주니까 또 위산이 역류를 안 하니까 확실히 후두 성대 쪽이 회복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훨씬 덜 잠기고 소리가 예,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뭐 하려다가 이렇게 또 말이 길어졌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좀 약간 좀 과하게 얘기해서 병원을 막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거를 이제 그 병원 쇼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어떤 문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병원 쇼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번에 한 달 먹어보고 차도가 없으면서 이번에 이제 다른 병원으로 내과로 옮겨서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어떤 이제 우리 회사 동료분 중에 한 분은 역시 약은 내과가 좀 잘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던데 아무튼 제가 이번에 뭘 느꼈냐면 그 정도 먹었는데 안 좋으면 병원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회사에 또 다른 분 한 분께서는 이게 또 그 제약회사의 로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사마다 선호하는 약들도 다르고 약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래도 훨씬 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이제 한 달 동안 먹었는데도 잘 안 듣네요. 라면서 하면 약간 다른 식으로 좀 처방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좀 한 군데 가서 거기만 너무 믿는 것도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한편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의 추가로 또 이 역류성 식도염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뭐 다들 뭐 알아서 건강관리 잘 하시겠지만 한 군데서 좀 쭉 달아먹다가 그래도 증상이 안 난다 싶으면 좀 더 받아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바꿔보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치과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치아를 자연적으로 좀 보존해서 보존 치료 쪽으로 갑시다라는 분이 있고 이거 뽑아야 됩니다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라고 바로 얘기하는 병원도 있고 특히나 치과는 또 큰 돈이 드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뭐 두세 군데는 가봐라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이건 치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비인후과 갔다가 저는 이제 내과로 갔는데 내과에서도 이비인후과도 같이 하더라고요.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러시다면 이렇게 또 다른 병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특별히 한 가지 주제는 없고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해보고 있고요. 하는 중이고요. 하고자 마음을 먹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지는 조금 됐는데 토이스토리 5 아직까지 극장에 있을 거예요. 저번 주에 봤나 내가? 토이스토리 5 개봉을 해서 봤는데 토이스토리가 팬들이 많잖아요. 그냥 물 한 잔만 할게요. 이게 지금 디즈니로 갔지만 픽사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토이스토리 3까지는 뭐 완전 명작의 반열에 올라 있죠. 토이스토리 4는 저도 봤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남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는 평가가 이제 망작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은. 보긴 분명히 봤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토이스토리를 빼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챙겨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5는 저는 재밌었고 워낙 1, 2, 3이 되게 보고 나서 막 눈물도 많이 짓게 되고 감동의 크기가 좀 크긴 한데 토이스토리 5는 막 감동의 크기가 그 정도가 나거나 막 눈물이 엄청 막 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살짝 좀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보다는 영화 자체가 볼만했어요. 또 재밌고 제가 뭐 길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냐면 토이스토리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제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5까지 왔는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추억이 된다는 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시간을 지나온 것들은 다 추억이 되는 것 같다라는 되죠. 되고 그래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 인형들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인형을 졸업하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 인형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잖아요. 근데 토이스토리 5는 인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썼던 MP3나 디지털 카메라, 디카, 디지털 카메라 이런 친구들도 이제 추억이 돼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이제 토이스토리 나오는 이제 주인공 아이들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서랍장 안에 이제 고이 이제 잠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형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장비들도 어렸을 때 이 주인과 함께하던 시간을 추억하면서 주인과 다시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되게 재밌었고 이번에는 이 토이들과 이런 디지털 예전의 기기들의 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패드예요, 패드. 우리 아이패드, 스마트 패드 있잖아요. 이런 패드가 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패드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도 포함이겠죠. 스마트폰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어떤 은유겠죠. 우리가 소위 이제 스마트 기기라는 이 기기에 한번 빠지면 다들 이제 중독이 되고 도파민이 올라가고 쇼츠를 보고 근데 여기 아이는 뭐 유튜브나 쇼츠를 보진 않지만 이 아이들이 즐기는 재미난 게임들 특히나 뭐 학습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애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동공이 커져가지고 그걸 선물 받고 이제 그것만 보고 인형들이나 다른 것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다 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패드 없이 인형을 가지고 놀 수도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어울리려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풍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를 그려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재밌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아 이래서는 안 돼라는 이런 엄청 막 교육적인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되게 위트 있게 재미나게 풀어주거든요. 풀어주는데 보면 마지막에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인형과 장난감의 어떤 최근 시대에 맞는 어떤 발전,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마지막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결국에는 앞편에서는 어떤 아이의 성장이나 이런 걸 그렸다면 5편에서는 서로 그 아직까지 이제 어린 나이 때지만 서로 친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이제 어떤 주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친구가 된다는 것은 같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서로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같이 공감대가 있다는 것 어떤 결국에는 우리가 책이나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수많은 컨텐츠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이야기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함께 어떤 공통의 공감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공감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패드든 예전의 인형이든 장난감이든 뭐든 상관없이 함께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도구일 뿐이고 이런 것들이 맞다 소중하다 패드보다 인형이나 장난감이 더 나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어떤 의미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함께 해주었던 이런 소중한 물건들이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우리 마음속 안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남아서 그 사랑이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또 대를 이어서 그 사랑이 이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어떤 사랑의 마음, 어떤 무언가를 애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5가.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가 우디랑 버즈 이런 이제 오래된 오리지널 캐릭터들, 클래식 캐릭터들도 있는데 여기 디지털 기계로 디카라든지 MP3라든지 뭐 그런 디지털 기계로 나온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되게 재밌고 좀 매력 있고요. 그리고 토이스토리 5는 사실은 우디랑 버즈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 갑자기 이 제시 이 카우보이 여자 카우보이 카우걸이겠네요. 이 제시가 주인공입니다. 제시가 주인공이고 보자. 어 You got a friends with me. Bam, ba, ba. You got a friends with me. Bam, ba, b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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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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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for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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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아무튼 그런 새 캐릭터들이 되게 귀엽고요. 매력 있고. 그다음에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웃긴 포인트니까 좀 재밌는 게 우디와 버즈도 세월이 흘러서 아니지 특히나 우디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다는 어떤 걸 알 수 있는 어떤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뭔가 좀 짠한 장면입니다. 웃기면서도 짠한 장면인데 인형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항상 그대로 있죠, 생긴 거는. 근데 세월이 좀 흘렀다라는 거를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고 또 친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우분들이 나이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1부터 이제 5가 되면서. 그래서 성우분들이 목소리가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티가 이제 좀 나기 시작해서 그게 좀 마음이 좀 짠한 애잔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감자 선생님 있잖아요. 감자 선생님. 감자.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 이 감자 성우님 감자 성우님이 여기는 또 이렇게 써져 있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 5에 목소리가
아예 바뀌셨구나. 저는 5에 이 감자 요거 했던 성우님이 돈 리클스라는 성우분이 2017년 4월 6일 날 91세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목소리 남은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AI로 이렇게 해가지고 썼다라고 5에 썼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5편에는 제프 버그먼이라는 다른 배우분으로 바뀌었네요. 그렇구나. 근데 그 기사를 왜 어디서 읽었지? 보니까 토이스토리 4에서 이전 돈 니클스 성우님의 목소리 남아있던 것들을 녹음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캐스팅을 유지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저는 기사에서 5의 목소리를 AI로 이제 해가지고 유족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교체가 됐구나. 그건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잘못된 기사였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러네요. 그분은 2017년에 돌아가셨지만 작품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작품에서 또 어떤 캐릭터들은 나이가 든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성우분들이 아무래도 하실 텐데 실제 성우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언제까지 토이스토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말 맞다나 성우가 교체되지 않고 제가 그 기사를 봐서 그랬을 수 있지만 AI로 그 목소리들을 다시 구현해내가지고 대사만 넣으면 그 대사가 표현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될까?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가족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뭐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고 근데 어떤 팬들은 영원히 그 목소리로 듣고 싶어하는 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성우가 바뀌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어떤 유지가 있다면 내 목소리를 써도 좋다라고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AI로 만드는 성우 목소리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잠깐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관 내려가지기 전에 이거 꼭 봐야 돼 막 이런 영화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좀 뭐 하나 주말에 뭐 하나 뭐 영화 한 편 볼까? 누구랑 같이 좀 영화 보러 가서 좀 재미나게 그냥 마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없을까? 좀 소소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토이스토리 5. 그래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계절 감각이 좀 없는 편이라 그런데 6월은 이제 장마가 와야 되는데 이번에 6월에 장마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기후 위기의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특히나 위쪽에 찬 공기들이 내려와서 지인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도 약간 유럽 날씨처럼 되는 것 같다 라면서 그래서 농담으로 유럽 놈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또 귀신같이 33도까지 막 올라가고 하던데 온도가 올라도 이제 습도가 낮다는 거죠. 습도가 낮으니까 그늘이나 혹시나 그늘에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또 선선하고 시원하고 이런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7월 장마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좀 덜 틀어서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곧 6월도 끝나고 7월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7월에 또 장마 또 태풍은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태풍도 너무 안 오면 문제라던데 아무튼 적절하게 장마도 좀 오고 태풍도 뭐 아예 안 올 순 없으니까 이 태풍이 결국에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 곳에 고여있지 말고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또 없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당히 연약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오고 자연이 좀 더 잘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이렇게 이상기후가 아닌 조금 더 원래 제자리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마무리 멘트 하려는데 문득 드네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뭔가 얘기를 한마디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곧 7월에 좀 장봐도 있고 한데 꿉꿉한데 좀 상쾌하게 여름에 날 더운데 맛있는 것도 좀 챙겨 드시고 든든하게 또 뭐 좀 건강식도 좀 챙겨 드시고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